안녕하세요. 대치올림피아드 영재센터 원장 권정현입니다. 여기는요, 제 사무실이에요. 제 사무실이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하는 곳입니다. 네이버에서 대치올림피아드 EM플라자 검색하시면 저희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셔서 아이들 상담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많이 찾아주세요. 네. 오늘은 올림피아드 학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상담실 입장에서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는지 상담실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이제 경시 공부를 좀 시작을 하려면 좀 진도 선행이 기본적으로 좀 돼 있어야 되는데요. 한 중학교 내용의 교과 과정이랑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상화 정도의 기본기가 돼 있는 친구들이 이제 경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럼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진 아이들이 좀 진행을 하면 좋은지 좀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학원에서 테스트를 받으면 가장 잘 판단을 하고 이상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상화에는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 수준을 아이가 이제 한번 공부를 했을 때, 임의로 좀 뽑아서 연습 문제 수준을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시험을 봐보면 한 50% 정도를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수준을 한 10문제를 냈을 때 한 5개 정도를 잘 아이가 스스로 풀어낸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이제 경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진도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정도의 아이들이 준비를 하냐면 대치동 기준으로는 보통 한 30% 정도 안에 드는 아이들이 경시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치동을 벗어난 타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그래도 한 상위 5% 정도 안에 드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경시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재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요. 이제 영재학교 준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선행 부분들이 사실 수상화 정도까지만 잘하면 영재학교 준비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K모든 이제 영재학교든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기하 영역 부분들은 고등학교에서는 입체 기하 부분만 다뤄져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K모에서 필요한 평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다 중학교 2-2, 3-2가 심화되는 과정이고요. 대수 부분들도 우리가 중1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중2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수상에서 배우는 3, 4차 고차 방정식도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수상에 나오는 3, 4차 고차 방정식을 잘 풀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3, 4차 고차 방정식까지 잘 푸는 아이들은 반대로 2차 방정식을 잘 못 풀기가 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심화된 공부를 해두면 좋은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영재학교에서 시험 추세가 조금 많이 예전보다는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여서 중학교 내용을 완벽하게 심화까지 한다고 하면 영재학교를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시에서도 대략적인 그 가이드를 좀 드렸으니까 영재학교에서도 좀 드리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비율이 이과를 아무래도 요즘에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30-40% 정도 아이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으로 갈수록 10% 내외 정도의 학생들이 영재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학생 수가 줄고는 있지만 영재학교는 인원수가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지원하는 학생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재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할지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영재학교에서 뽑고 싶어하는 인재상은 이제 융합형 창의형 인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세대 때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천재들을. 근데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천재들은 제가 상담실에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같은 인재들을 많이 천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자기가 이제 연구해서 이제 실생활을 좀 이롭게 했다고 하면, 요즘에 생각하는 인재들은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에는 뭐 수많은 부속들도 필요하고 기술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입힌 게 있죠. 디자인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다 뭐 개발을 해내고 연구를 해내고 해서 스마트폰을 개발해낸 게 아니고 기존의 지식들을 잘 융합하고 전문가들을 코워크해서 그 디자인까지 입혀서 좋은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개발을 해냈잖아요. 그 영재학교에서도 추구하는 인재상이 이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기존의 지식들을 잘 융합하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협동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창의 융합 인재라는 전형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를 보면 되게 다 지문들이 길어요. 그래서 지식들도 나열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거를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 지식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었다시피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융합에 쓰일 수 있는 소재들을 우선 자기 걸로 체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1차적으로 필요할 거고, 이제 체득을 한 지식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킬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서 영재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100%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줬을 때 아이들이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는 게 저희 이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영재학교를 잘 요즘에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영재학교를 입시를 대비할 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시 공부, 그 다음에 영재학교 공부의 최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너무 저학년 때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꼭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왜냐면 요즘에 되게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3학년 때 수상화를 나가고요. 4학년 때 뭐 미적분 선행을 나가고, 뭐 과학도 뭐 하이탑 물리 1, 2를 뭐 4학년 때 뭐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20년 동안 그래도 영재학교에서 100명 이상씩 매년 보냈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냐면 한 서울에서 진짜 머리로는 1, 2등을 타고났다. 경기도에서 머리로는 1, 2등 타고났다. 이렇게 따지면 각도에 한 명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1년 정도로 보면 한 30명 정도 있겠네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천재들이 있어요. 제가 오랜 기간 해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한 번만 물리원투 공부해도요, 물홀에서 뭐 금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수상화까지만 공부하고 K모를 시험 봐도요, 금상이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학년 때 당연히 뭐 시작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 천재가 아닌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1년에 영재학교 가는 인원이 860명 정도 됩니다. 과학고 빼고요. 네, 과학고 제외하고 영재학교가 1년에 86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딱 맞진 않겠지만 1년에 한 30명 정도가 아까 그런 천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영재학교를 가도 나머지 830명 정도가 실제로 인원이 남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재고를 진학을 하는데, 저는 이런 친구들이 진정한 영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영재들은 사실 타고난 머리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성실한 친구들이 진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기는 KMO나 영재고 준비는 이제 사실 한 중학교 바로 전, 그러니까 6학년 정도의 고등학교 정도 내용을 하고, 뭐 중1 때 경시를 기본적으로 한 KMO를 한 1년 정도 좀 경험을 하고, 또 나머지 기간에 이제 영재학교 아까 활용성 있는 문제들을,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KMO, 아까 제가 조합에 쓰일 수 있는 재료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KMO나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그거를 갈고 닦는 연습은 또 1년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5, 6학년 정도의 중학교 내용 정도를 잘 끝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아까 뛰어난 친구들은 좀 더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반드시 추천은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어머님들이 경쟁 상대가 뭐 경쟁 학생이
친구가 뭐 나는 중2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내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당장에 만약에 그 상태로 뭐 수상화를 시험을 보고 나는 배우질 않았는데 시험을 보고 뭐 물리원투를 배우지 않았는데 물리원투를 시험 본다고 하면 당연히 한 번 배운 친구랑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랑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까 제가 영재학교 시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고등학교 심화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들에서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중3까지 아이들이 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도를 보면은 수상화를 처음 6학년 때 본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중3 때 한 3, 4번 정도 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 본 친구랑 안 본 친구랑의 테스트를 보면 당연히 큰 차이가 나겠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도 따라가겠죠. 그래서 중3이 되면은 아까 그 먼저 시작한 친구는 한 4번 봤다고 하면 나는 3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회차가 어머님 이제 한 3, 4회가 쌓이고 나면요. 자질이 좀 더 중요해져요. 먼저 한 친구들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제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완충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늦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부터 꼭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공부에서 지치지 않고 이제 왜냐하면 계속 어려운 부분들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흥미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한 3, 4학년 때 수학은 중등 과정 정도를 한번 끝내는 정도, 그리고 6학년 때 한번 K물을 시작하는 아이면 가장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아까 보통의 영재고를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가서 경시를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수학에 비해서요,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의 과학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준비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과학 공부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 물리 원투나 화학 원투를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도 제가 뭐 서울영재고 우선 선발된 친구가 하이탑 물리 원투를 처음 공부할 때는요, 성취도가 30%도 안 나와요. 성취도가 30%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단원 테스트를 하면 10문제 중에 3개밖에 못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똑한 친구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근데 과학이 한 좀 반복이, 문제풀이가 많이 심화가 이렇게 여러 번 돌고 나면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성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올림피아드를 보면 저학년들에 비해서 고학년들이 아무래도 횟수를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성취도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수월은 약간의 뭐 당연히 노력이 당연히 더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에 비해서는 조금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영특한 아이들이 조금 빨리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반면에 과학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기는 과학 같은 경우는 중등 과학을 끝내는 시기가 보통 빠른 친구들이 한 6학년 초반, 그래서 뭐 물리 원투 정도 들어가는 시기를 한 6학년 가을 학기 정도로 잡으면 서울영재고 가는 애들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취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곁들여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린 나이에 좌절감을 맛볼까봐 두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충분히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한번 학원에 대해서 제가 언제든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담을 오시면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친구들이 좀 3, 4학년 때 뭐 경시를 좀 달려도 되는지. 왜냐면 저도 IMO 대표하는 애들까지도 다 상담을 해보니까 진짜 빠른 애들이 있어요. 박땡땡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5학년인데 중학교 뭐 A급 수학을 문제집을 3권씩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3권씩 사시냐고. 그랬더니 한 문제도 안 틀릴 때까지 다시 풀린대요.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IMO 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의 자세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사실은 그 아는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지겹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어머님들이 표현으로 엉덩이에 힘도 있어야지 그런 좀 성취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엉덩이에 힘도 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일찍 나가셔도. 근데 이제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성취도가 안 나오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머니 KMO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뛰어나다는 애들만 준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1년 내지는 2년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50점 정도 맞으면 KMO 2차를 진출을 하거든요. 되게 잘 본 겁니다. 1차에서 동상 이상이 나옵니다. 보통. 뭐 해마다 약간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 그 똑똑한 아이들이 2년씩 공부를 해갖고 50점이 맞기가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1차 동상을 맞으려면 그 중에서도 거의 10%, 8%에서 10%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성취도가 되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처음 단계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최상위권인데 여기서는 성취도가 안. 그렇지만 좀 느리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이른 시기에 모든 아이들이 뭐 경시를 일찍 준비하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한 5, 6학년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저희가 다 베테랑들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슬럼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뭐 믿고 맡기셔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 학원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영재과고는 생각이 없고 자사고에서 최상위가 좀 목표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경시나 영재고 준비가 좀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아이들을 어쨌든 진학을 뭐 민사고든 뭐 용인외고든 상상고든 뭐 아무래도 좀 진학을 많이 또 시켰어요. 네, 경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이 갔었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졸업하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부모님들이 실제로 어쨌든 중학교 때 그 경시를 준비하는 자체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먼저 물어봐요. 사실 수학이란 공부는 어떤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학교 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심화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이 좀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에 가서 좀 아주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뇌의 용량을 좀 넓힌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수학 공부는 사실은 다른 게 나중에 실생활에 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을 크게 하는 논리성을 키우는 공부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심화된 것까지 공부를 해놓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뭐 수학, 과학에서 특히 그렇겠지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쉽게 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대를 진학한 또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여기 휘문고 출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입학하고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휘문에서 거의 1등급을 다 받았는데요. 휘문고등학교는 내신에서 킬러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킬러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한 18문제가 되고요. 킬러 문제인 부분들이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한 5문제 나온다고 해요, 내신에서. 근데 어머니, 이 나머지 18문제는 사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블랙라벨이라든지 정석, 학교 프린트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틀려서는 어차피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문제, 5문제에서 실제로 1등급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애들이 중학교 때 영재고 준비를, 그 친구는 떨어졌었던 친구예요. 영재고는 떨어졌고 이제 어쨌든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이 중학교 때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그 나머지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꼭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등급이,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쉬운 문제에서 틀려서는 어차피 1등급이 안 나오고요. 그럼 당연히 기본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남들보다 내가 하나를 더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중학교 때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학부모님들한테 그 상담 때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민사고에는 중학교 때 KMO 2차상을 받은 애들이 보통 3명 내지는 5명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내신 수업을 해보면.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요, 수학에서는 그 아이들은 빼고 나머지에서 등수를 좀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중학교 때 조금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시키는 경시 공부를 능력이 되는 친구라면 반드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 진도만 반복해서 많이 나갈 경우
경시 공부한 친구들보다 어떤 점이 부족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 있는 단대부고나 휘문고나 뭐 중산고나 영동고나 뭐 경기고나 뭐 이런 친구들을 또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쪽 진학한 친구들을 많이 또 경험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좀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쉽게 생각해서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수상화를 예를 들어서 남학교니까요. 이과를 지망하는 비율이 거의 80% 이상 되거든요. 그 남학교니까 이과 진학률이 높은데 요즘 강남에서 이과를 목표로 하는 남학생들이 중학교 때 수상화, 뭐 미적분,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두세 번 이상 선행을 하지 않고 진학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강남권에서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또 학습을 하고 내시는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학교 평균이 60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강남에 뛰어나다는 친구들인데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거는 공부 방향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횟수만 채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는데 뭐 4, 5학년 때 미적분을 선행을 나가고요. 몇 번을 나갔다. 이렇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잖아요. 뭐 몇 번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공부하셨을 때를 떠올리시면 공부 방향이 잘못된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수상화를 공부를 예전에 실력 정석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앞에 예제, 유제를 좀 공부를 하고 또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이론도 공부를 하면서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막히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설도 보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문제집을 사다가 풀다가 보면 느낌이 탁 올 때가 생기죠. 그 해당 파트에 어떤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원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내가 안 봤던 문제라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학원 뭐 잘못된 학원이겠지만 학원 교육에만 횟수에만 아까 내신에서 뭐 여러 번 했는데도 50점대가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요. 학원에만 그냥 맡겨놓고 학원에서는 처음에 기본 문제만 나가거든요. 그게 예제, 주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잘하죠. 근데 막 이제 연습 문제가 처음 막히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서는 상담을 해보면 왜 성취도가 안 나오는지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해보면 기본기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학원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본기는 다시 어머님 얘기를 과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제 유제를 여러 번 푼다고 해서 연습 문제 수준이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쉬운 부분을 가니까 다 잘해요. 또 아까 어려운 부분의 문제를 풀게 되면 또 막힙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수학을 엄청 잘했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적 자질이 없는가? 이런 오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도 어차피 실전형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자꾸 어려운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수원 몇 번 봤어. 수상화 몇 번 봤어. 이걸로는 실제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만 지나도요. 미적분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애들이. 쉽게 공부하는 부분들을. 쉽게 얘기를 드리면 어머님 영화를 보는데 내가 관심 있는 영화를 보면은 다큐멘터리 영화여도 되게 재밌고 여운이 많이 남고요. 다음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내가 다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오락 영화를 보면 다 이해돼요. 볼 때는. 근데 한 달 뒤에 그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횟수만 연연하게 되면 실제로 시간만 좀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깊이 있게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똑한 친구들이야 뭐 어떻게든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성실한 친구들도 어떻게든 상관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나중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부분을 잘 맞출 수 있는 연습은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때 돼서도 하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변별력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맞출 수 있는 준비를 중학교 때 꼭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뭐 선행 진도만 많이 나간다는 것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나가는 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다리만 거치면 누가 어떤 친구가 뭐 어디 의대를 갔고 뭐 서울대를 갔고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한 4, 5년 주기로 특목고에서 의대를 가는 비율하고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는 비율하고 다 이렇게 추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3년 전부터 다시 일반고에서 의대를 좀 잘 가는 비율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1, 2년 정도 작년부터는 좀 추세가 또 다시,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대치동 어머님들이 중학교 되면은 상위권 애들이 거의 성적대를 거의 다 알거든요. 주변 학교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그 전해에 예를 들어서 영재고에서 좋은 의대를 많이 갔고 선호하는 대학을 많이 갔다고 하면 상위권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거기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서울대나 뭐 좋은 의대들은 그 학교의 인원을 뽑는 인원이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 몰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가 중학교 때 못했던 애가 일반고 가서 좋은 대학을 가니까 다시 경향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일반고에서 좋은 의대를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좀 갔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잘하던 친구들이 영재고 쪽보다는 또 일반고 의대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또 일반고 의대가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작년부터 다시 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추세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될까? 학원에서 좀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영재고 가서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친구들은 일반고 가서도 탑을 놓칠 수가 없는 게요. 수학과학이 1학년 때까지는 고1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2, 3학년 때 아무래도 수학과학에 시간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한 달이만 걸쳐도 영재고 준비했던 일반고 간 친구들이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결과들을 많이 보이니까 부모님들이 요즘에 다시 영재고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왔다 갔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는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지금 중학교 때 경쟁력을 만들어 놔야지만 어딜 가서도 좀 어떤 추세에 상관없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뭐 1차적으로 상담실에서 이제 왜냐면 선생님들하고 관점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예, 상담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좀 주저리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든지 이쪽으로 방문하시면 예,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드 권정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